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호근 관사입니다. 네. 소개를 해야 되나? 저는 관세법인 한림 서울 쪽에 대표 관사를 하고 있고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관세표 강의는 우리 학원에서 한 7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일 그만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되고. 자, 이제 제가 온 이유는 그 문제풀이 강의랑 이제 모의고사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고 하네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기본을 했고 글씨 아시죠? 심화를 지금 거의 막바지 왔습니다. 막바지 왔어요. 거의 다 끝나요. 다음 주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과 같은 경우에는 제 기본 교재가 있는데 기본 교재 중에서 우리 호의 용어, 그 다음에 주규정, 그 다음에 플러스 통칙에 대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심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중요한 것들만 한번 이렇게 쑥 하고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총설, 그 다음에 주요 호해설에 대해서 했습니다. 호해설을 다 하면은 이게 한 몇만 페이지가 돼요. 몇만 페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제가 교재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서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문제풀이 교재라고 논제형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출판을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할수록 실력이 늘었나 봐요.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좀 다듬고 이제 좀 시험 추세가 이제 3,000명씩이나 이제 지원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때랑은 좀 틀리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때만 1,000명 지원했거든요. 이제 3,000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도 높아졌고, 그 다음에 그 교재도 좀 질도 좀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러면 이제 기본 교재만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교재랑 이제 여러분들과 진행할 그런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그런 거 위주로 뭐 사령 하나 뭐 낼 것이고 이제 제 교재에 대해서 핵심 요약 정리집을 낼 거예요. 핵심 요약 정리집을. 그래서 요 정도 두께로 해가지고 좀 낼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본하고 심화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본 강의 같은 경우 기본 강의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동영상 많이 들으시는데 항상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 학원 게시판이나 메일로 오면은 즉각 답변이 나가요. 근데 그 기본 강의 들으시는 분들 이 메일이 오는 게 좀 지방에 사는 분들 많죠. 보면은 문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답변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본인이 카톡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내 카톡으로 올리시던지 아니면은 자기가 카톡으로 찍은 다음에 그 캠 스캐너라는 특정 컴퓨터네. 캠 스캐너라는 핸드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로 뜨면은 PDF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메일로 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메일로 주면 되잖아. 그쵸? 하도 질문 많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쵸? 하여튼 그런 전혀 걱정하지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첨삭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진행할 겁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강의인데 이제 문제풀이 강의죠.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한 7년 동안 진행을 해보니까 뭐가 좋냐. 이제 지금 기본하고 심화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제가 공부하는 방식도 알려드렸죠. 제 기본 교재를 연필로 끊어서 보시라 다. 끊어서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한 것만 보시라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옆에 노트 하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한 것들에 대해서 다 칠판에 쓴 거나 말로 했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기본기 또 들어야 돼요. 기억 안 납니다. 다시 공부할 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운 것들이 지금 머리에서 붕붕붕 이렇게 떠 있어요. 붕붕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상 쓰려면은 못 써요. 못 씁니다. 그리고 쓴다 하더라도 다 틀려. 다 틀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는 왜 이걸 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전초전. 모의고사에 대한 전초전. 이건 실전이죠. 시간 딱 재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실제 시험처럼. 그래서 이게 연기, 1기, 2기, 3기가 있어요. 내년 시험 보기 직전까지 이제 시험을 이제 금토일 치는데 금토일도 제가 주장했어요. 원하는 시간대 와서 보라. 자기와의 싸움이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강의실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기, 2기, 3기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대비하기 위한 전초전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자, 제가 뭐 시험짜리 하나 내가지고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은 이렇게 먼저 이거 완전 2번 돌리는데 10점짜리를 5개 하는 것들을
한 번 돌리고요. 그 다음에 50점짜리를 한 문제를 한 번 돌립니다. 그래서 저랑 문제풀이 하는 동안 무조건 억지로라도 2회독을 할 수밖에 없어요. 2회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내진 않아요. 문제 뭐 1번 해놓고 뭐 15부 주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내요. 이런 것들은 혼자 공부해도 되지. 이런 것들은 안 냅니다. 이렇게 안 내고 하나 있으면 어떻게 내냐? 이렇게는 안 내고 어떻게 내냐? 전동기에 간단히 쓸게요.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글씨 잘 쓰네. 제가 볼 때 글씨가 이 정도 됩니다. 전동기에 뭐라고 쓴 거야? 전동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동제 두부가 동으로 만든 철강제의 못에 대한 품목 분류 방법을 쓰라고 이렇게 내요.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범용성 부분품이 딱 먼저 생각이 나겠죠. 근데 이 규정은 범용성 부분품 중에서 어떠한 규정을 내가 물어보려고 쓴 거예요. 범용성 부분품 규정이 딱 생각납니까? 그러면 뚜뚜뚜뚜뚜 해가지고 우리 그 제 책 교재에서 뚜뚜뚜뚜뚜뚜뚜 해서 딱 책이 딱 화면이 딱 생각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뭘 물어보는 거예요? 뭘? 뒤에 맞았어. 앞에를 더 얘기해줘. 나한테. 제가 맨날 그거 할 때 뭐라고 외웠어요? 얘네 개정되기 전에는 문따 규제라고 외웠을 텐데 이제는 문맥상 규정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예요. 그렇죠? 원래 철강제의 못은 어디 분류됩니까? 그래, 몰라도 돼. 여기 분류되겠지. 73175에. 근데 못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철인데 여기는 동이야. 이게 두부야, 두부. 꽝꽝꽝 내리치는 거. 이거 어디 분류돼요? 얘들은 7415호에 분류가 돼. 이게 바로 15부 주의 맨 첫 번째 있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가 요거예요. 이거를 제외하고 청원제 못은 보면서 벌써 여기에 7317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전동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래. 전동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네요. 그럼 뭐야? 전동기에 들어가는 부분품이야.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럼 뭐 또 써야 돼요? 16부 주2를 써야 돼. 근데 16부 주2를 쓰고 전동기는 8501에 분류되니까 전동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어디 분류돼요? 원래 집단 부분품 때문에 8503에 분류될 수가 있어. 근데 두부가 동의로 만든 철관제 못은 특계는 호가 없어. 그 가가 적용이 안 되네. 근데 그 16부 주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이슈를 건너가야 돼. 그게 뭐예요? 16부 84를 85를 주1에 해당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야? 얘는 16부의 물품에 전동기에 사용된 열을 불문하고 무조건 다 제외되는 거지. 왜? 16부 주1에 개기되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문제를 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관사시험 기출 문제를 1980년대부터 쭉 하고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 문제가 없어요. 사례형. 그러니까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관사일표 같은 경우에는 5시험짜리 있고 10시험짜리가 5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거 하나가 나오고.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이 있고 사례형이 있어. 단답형이 뭐냐? 이거는 단순하게 어떠한 규정을 딱 해놓고 요거에 대해 서술하시오라는 문제예요. 단순하게. 뭐 기능단위 기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 그런 것들. 근데 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요렇게는 잘 안 나와. 이렇게는 잘 안 나와. 근데 잘 안 나오고 어떤 사례를 줘서 나오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대놓고 주 번호를 박아놓고 이거에 대해서 쓰라는 문제가 나와. 그래서 요새는 이슈가 요거랑 요게 문제가 많이 나와. 요거랑 요거 두 개가 문제가 많이 나와.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지만이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서 쓰면은 15부 주의만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다는 총설에 있는 따조라고 해서
따로 분리되거나 조립하고 남은 여분, 범위성 분석에 대한 분리 원칙에 대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 문제풀이 시간 때는. 그러면서 이런 걸 하면 뭐가 또 강해지냐. 기본에 했던, 심화 때 했던 주규정하고 호 해설, 중요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점점 단단해지고 내가 주규정을 정말 잘 쓸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이야. 이거 하는 이유는. 그 규정에 대한 취지를 정말 이 사람이 알고 있냐. 그리고 정말 알고 있다면은 정말 관련된 주규정을 잘 썼겠지. 근데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은 언급조차 못했을 것이고,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은 다른 걸 썼겠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면은 이제 한 1시간 동안 50분이죠? 시점짜리 같은 경우는 딱 거의 한 7, 8분은 끊어야 돼요. 실제 시험장 가서. 50점은 한 34분 이내. 그 다음에 10점짜리 같은 경우는 거의 7, 8분 이내 끊어야 돼요. 근데 또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짧은 문제가 나옵니다. 뭐? 류를 맞추는 문제가 나와요. 그거 같은 경우는 금방 끝나지.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정하세요. 50점은 34분 이내. 1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7, 8분 이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 1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도 길게 쓸 게 있고 짧게 쓸 것이 있지. 근데 평균적으로 7, 8분 이내에 작성을 하면 돼요. 7, 8분 이내 정도에. 그죠? 그래서 그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 해설을 하게 됩니다. 대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아, 그때 기본하고 심화 때 그렇게 떠들었는데 내가 이걸 왜 못 쓸까? 복합 물품에 대해서 쓰는 건데 나는 왜 합금을 썼을까? 기본에 설명드렸을 거야. 분명히 복합 물품 문제 내면은 반드시 합금 규정을 쓸 것이다 라고 막 내가 약올로 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쓸 수밖에 없을걸? 복합 물품 규정에 합금 규정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 건지. 그죠? 그래서 그 문제풀이는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1시간 쓰시고 2시간 동안 그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걸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모의고사는 뭐다? 이겁니다. 축제분 얘기. 그래서 딱 와가지고 견뎌하는 거지. 아, 내 라이벌인데 쟤 좀 잘 쓰나? 그런 거 이제 느끼러 오는 거예요. 축제.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이날 그냥 다 쏟아붓고 끝나고 뭘 하냐? 그 아래 우리 편의점 있죠? 가서 500원 하나 사. 맥주. 벌컥벌컥 먹으면서 해설지를 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 왜냐? 모의고사 본날 열심히 공부하죠? 그럼 월요일날 늦게 일어나. 11시에 일어나.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축제.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책 보고 쓸 생각을 아예 하지 말어. 왜냐? 이때다 건드기 때문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다 써요. 그래서 약속을 해야 돼, 자신과. 자, 이날은 나의 축제의 날이다. 자, 오늘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걸 한번 써보겠다. 억지로라도. 그래서 그렇게 이거를 좀 해야 돼. 근데 정말 기억이 제로로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책을 살짝 보긴 봐야겠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은 이 모의고사 왜 이래 얘 진짜. 모기 모스키토. 이 모스키토 이 녀석. 어디 분류돼요? 모스키토 어디입니까? 뭐 0106이지 뭐 기타 동물. 아무튼 모의고사는 축제다. 그래서 제가 책을 안 보라고 하는데 그래도 볼 수밖에 없을 게 있어요. 근데 대놓고 보지 말고 좀 살며시 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이때 전부터는 책을 그냥 안 보고 쓴다 생각가지고 해야 돼. 왜냐면 이런 게 습관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축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내가 잘 쓰면 잘 쓰는 거고, 뭐 못 쓰면 못 쓰는 거고, 못 쓰면 점수 안 나오는 거고, 잘 쓰면 점수 잘 나오는 거고, 그런 거겠지.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자신감 있어. 그래서 우리 관사 공부 같은 경우는 남을 의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영 떨어져요. 그리고 관사 없거나도 안 됩니다. 그냥 나 혼자 독고다이로 나가야지. 관사들 중에서는 당연히 화주한테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지만, 그래서 눈치 볼 필요 없고 자기 혼자 이렇게 커리를 잘 따라오면은 잘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왜 자신감 있게 하냐? 그러면 올해도 그 결과가 나왔죠. 몇 개입니까? 올해가 35개입니까? 몰라. 하여튼 6개 멸상자예요? 34요? 34개인가 봐. 아무튼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한 7년을 해오면서 보면은 보셔. 이렇게 과정을 아주 그냥 잘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내가 진짜 전 과목만 하면은
내가 하겠네. 난 관세울품 하잖아요. 근데 그 과목만은 잘 봐. 제가 올해도 역시 작년에 여기 앉았어. 내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 우리 MJC라고 있어. 다들 인정했어. 그때 막 20명 넘게 문풀했는데 MJ가 잘 쓰면 많지. 근데 예시를 듣는 거야. 이분 딱 보니까 이때 다 잘 따라왔어. 그때 이때도 쓴 거 보니까 얘한테. 그리고 책도 안 보고 쓴 게 난 느껴졌어. 왜냐? 딱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 책 보고 썼나 안 보고 썼나? 근데 이 사람 책 보고 안 써. 잘 쓰네. 이때 보니까 이때는 약간 좀 흔들리더라고. 근데 이때부터는 실력이 이렇게 온 거야. 내가 봐도 야 나보다 낫다.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관세표가 75점 맞았어. 근데 어째 결과는 안 좋았어 올해. 관세표가 75점이면은 이거 뭐 붙으란 소리지. 근데 어떻게 좀 다른 게 좀 안 돼가지고 잘 안 됐어. 근데 그분이랑 바로 전화했죠. 전화가 왔어. 그 MJ한테. 근데 목소리가 너무 밝아. 근데 생각했지. 미쳤구나 드디어. 떨어져서. 근데 이 사람은 뭐냐. 마인드가 좋아. 내년에는 자신 있대. 왜? 나는 그 떨어진 한 과목만 보충하면 되니까. 이제 그 사람 제 수업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개개인별로 가끔 지나치면 얘기해요. 화장실 막 마주치면 이렇게 해요. 붙겠네. 그래. 그러면 잘 쓴다는 소리야. 그때 이래. 툭툭하면서 아휴 수학이야 수학. 그럼 수학해? 또 이래. 이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떨어져. 진짜? 근데 왜냐면은 이 하나를 보면 다른 과목도 알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다른 강사분들이랑 컨택해도 이 사람 어떻게 써요? 물어보면은 다 그래. 그래서 이 과정을 따라오면서 제가 보면은 이게 모든 분들이 이렇게 관세표 점수가 딱 올라가는 이유가 저랑 이렇게 끝까지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수업 시간을 어떤 스타일로 수업을 듣고 어떻게 문제를 쓰고 어떻게 답하는지 나는 훤히 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시험장 가서 어떻게 답안을 썼지 나는 훤히 보여. 이거요. 실제 시험 가면은 어떤 한 분 나한테 카톡 찍어 보내줘. 시험지 찍어서 보내줘. 그럼 나한테 보면서 누구 붙겠다. 이 친구 그때 모의고사 때 못 썼는데 이거 안 되겠네. 그런 게 보여.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언급해 드릴 거야. 이거는 이렇게 쓰세요. 이건 이렇게 쓰세요. 이거는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신의 한 수 이렇게 짚어 드린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시험에 붙는 거라고. 근데 제가 아쉽게도 한 과목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딴 과목 모르겠어.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붙습니다. 관세표는 내가 잘난 체 계속하네 진짜.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사실이야 사실. 날 거 들었는데 내 거를.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잘 따라와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풀이 시간 때도 항상 우리 핵심 교재 기본서만 갖고 오시면 되고 딴 것들은 다 유인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만큼 쌓일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링바인더 있죠? 그걸 하나 구입하세요. 그래서 차곡차곡 모으면서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 때도 말씀드릴 거지만 문제풀이 때 나눠드린 그 유인물이나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기서는 이제 한번 보고 이건 이런 관점을 쓰는 거구나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모든 텍스트는 어디서 갖고 왔어? 다 여기서 갖고 온 거야. 여기서 갖고 온 것들 내가 이렇게 써가지고 다 넣은 거라고. 그죠? 여기서는 머리로 정리하고 얘는 복습 한번 두세 번 한 다음에 얘는 여기다 딱 놔야 돼. 오로지 공부는 기본서만 갖고 하는 기본서만.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자꾸 한 수십 회독 하면서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이렇게 돌리는 거야. 계속. 그럴 용도지. 보면은 문제풀이 때 나온 그런 프린트에 목숨 걸고 그런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비추. 얘는 뭐다? 참고. 완전 참고야. 근데 거기서도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빼가지고 별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런 것들은. 근데 나머지는 다 쓸데가 없어. 내가 자료 욕심 많은 사람 치고 시험 붙는 사람 못 봤어. 진짜. 그러니까 오로지 제가 갖고 있는 기본서 요게 최고입니다. 요게 최고예요. 내가 봐도 정리 잘했어. 내가 봐도 기본서는. 정리한 걸 또 드린다니까 나중에 핵심 책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첫 번째 타임에는 이렇게. 저랑 2회 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의고사
연기부터 일기까지 되어 있고 실전 문제 풀이 과정은 제가 11월 6일 날 기강이네요. 그쵸? 저는 월요일 날 다 해버려요. 왜냐? 이것도 그냥 양심 고백할래. 왜냐면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있어. 왜냐면 이것도 누구한테 요청받은 거야. 예전에 강의 할 때 수험생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단가를 듣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겹친데. 그거 내가 좀 몰아놓은 거예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은 신호곤데이 해가지고 몰아놓은 거야. 그죠? 얼마나 좋아. 와가지고 월요일 날 나랑 죽는 거지. 관셀프로. 그죠?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오늘 볼 거 딱 한번 보고 딱 와서 시험 보면 정말 그 월요일은 관셀프 데이를 그냥 못 박아 놓으셔. 그냥. 그죠? 그래서 이 2달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그 시험 범위도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 그 문제풀이 할 때는 하도 좀 못 쓰니까 문제를 예고를 했어. 예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내겠다. 근데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 그래서 예고란 건 없어요. 하지만 그 시험 범위 내에서 이제 아무튼 그 문제를 다 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책을 살짝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살짝 보는 건 이해합니다. 하여튼 잘 쓰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 1기, 2기 모의고사가 있죠? 이 같은 경우에도 범위를 다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 학원이나 다 이런 스타일 비슷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8분의 1, 뭐 4분의 1, 2분의 1, 점점 범위가 늘어나는 시기로 볼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여러분들, 내년까지 시험 볼 때 관세불책을 한 몇 번 정도 봐야 되는지 아세요? 한 40번? 40번은 미니멈 봐야 돼, 미니멈. 근데 이 과정을 쭉 하고 따라오면은 한 20번, 30번은 보게 될 코스예요. 그래서 한 40번, 50번은 좀 봐야지 시험 붙어요. 시험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진도로 따라오는 게 가장 좋아요. 공부에다가 진도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못 따라와. 나중에 보면은. 그렇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UM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시고, 뭐, 이제 프린트 보시면은 제 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관세부 강의 계획서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 그 강의 시간 나와 있고요. 자, 강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 뭐 밑줄 한번 봅시다. 기계적인 목차 구성 및 관련 규정의 논리적인 서술 그리고 남은 수용 기간 동안 자신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보다 자신감을 증대시키는 거야. 그쵸? 그래서 문제풀이 이게 쭉 하고 들어보면은 이게 그 실력이 완전 늘어요. 완전 늡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으신 분들도 처음에는 잘 못 써.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막 쓰시면서 이게 미쳐갑니다. 보면서 이렇게 써. 처음에는 너 이 개똥 새끼 막 그러면서 근데 나중 보면은 왔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쳐버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자신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래 또 그 다음 달로 보시면은 사례형 복합형 등의 문제로 해당 규정을 정확히 이해 및 암기한다. 이게 핵심이죠. 사례형 복합형 문제를 내요. 그냥 단답형 안 냅니다. 유기개명 하시는 데 쓰세요? 그런 거 왜 냅니까? 안 내. 그럴 때 혼자 공부하고 좀 제가 꼬아서 문제를 냅니다. 이해를 이 사람이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렇죠? 자, 2단계 5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를 내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관세표에서 크게 다른 분야가 있어요. 1부부터 4부. 그 다음에 뭐 6부, 그 다음에 7부, 그 다음에 11부, 16부, 15부 큰 것들에 대해서 좀 큰 문제를 낼 겁니다. 큰 문제를. 그렇죠? 그리고 3단계를 적으려고 하는데 까먹었네. 보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기출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랑 중요한 것들을 기출문제를 변형시켜서 문제를 낼 거야. 기출문제를. 그래서 모든 시험이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지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거 나왔네. 이거 좀 나올 때가 됐구나. 아, 여기서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좀 감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곳곳에다가 변형시켜서 낼 겁니다. 얘네는 너무 쉽게 냈어, 문제를. 뭐 트랙터에 대해서 그게 왜 나와? 안 나오지. 그렇게 안 나오지. 그죠? 요상하게 나오겠지. 어떤 뭐 작업용 기계를 결합한 트랙터가 있는데 뭐 그렇게 문제가 나오겠지.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되냐? 11월 6일 날 기본서만 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꼭 해오세요. 뭡니까, 문제가? 11월 6일 날 문제풀이 문제가 뭐예요? 어디 있습니까? 문제풀이 진도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보면은 여기 11월 6일 날 보면은 첫 번째 시간에는 1부부터 4부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5부하고 13부를 합니다. 보면은 5부에서 바로 6부를 안 넘어간 이유는 알겠나요?
왜냐? 5부랑 13부는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생각하세요. 예고하면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체 보면은 11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범위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낼 것이다. 그리고 호에서 같은 경우에는 1회 첫 번째 10점짜리 같은 1회하고 2회 같은 경우에는 안 낼 거예요. 호해설은 뭘 내냐? 주규정이랑 총설 낼 겁니다. 주규정이나 총설. 그러니까 뭘 나오는지 뭐 예상 갔을 거야. 아이고, 쟤 봐라. 설욕 하나 내겠네. 그죠? 5부 봐라. 25로 주일 내겠네. 뭐 예상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들?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류의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지 알아.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은 끝나 남으세요. 안 돼. 그죠? 그래서 보면은 중요한 것들만 딱 보면서 이거 중요한 거다 딱 다 아실 거야.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아무튼 11월 6일 이거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공개적이네. 이거 말씀드리면은 하여튼 작년에 그래도 수업 들으신 분이나 동영상 강의 들으신 분들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연락 온 거 막 보면은 일단 이게 좀 공개적으로 카톡을 먼저 주시고 전화를 주셔서 무지무지 감사드립니다.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먼저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 동영상 다 포함해서 전화가 온 사람은 한 35명 정도? 35명 정도 돼요. 그래서 하여튼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떨어진 분도 있죠?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하시던지, 모의고사 보러 오시던지, 그거 선택에 맡기고 다시 한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공개적인 것 같네. 그죠? 자,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문제풀이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